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째 딸입니다. 오늘은 2025년을 맞이해서 저의 가계부를 또 공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2년 반 전에 한번 공개를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달라진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미국 메릴랜드에 사는 2인 가정 가계부고요. 딱 지난달 가계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계부를 앞에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국 지출 비용이 있어요. 저희가 미국에 완전히 정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는 실비보험비도 있고요. 한국 핸드폰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또 한국 경조사비, 그러니까 뭐 친구들 생일이나 가족들 선물, 그리고 뭐 결혼식 이럴 때 이제 한국 돈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따로 덜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500불로 잡았는데 이게 매달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고 미리 좀 계산을 해서 빼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국 지출 500불, 한국 돈으로 한 72만 원 정도는 따로 빼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연간 결제 비용인데요. 이거는 1년이나 6개월 주기로 결제를 하는 금액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차보험, 혹은 뭐 집보험, 아니면 핸드폰, 프리페이드 비용, 유튜브 응원 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한 달에 훅 나가면은 타격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애초에 계산을 해서 달마다 나갈 수 있게 비용을 조절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총 310불 정도로 계산을 했어요. 이번 1월 달에 차보험으로 1000불 정도가 나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리 빼두지 않으면 정말 타격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달에 310불씩 모아뒀기 때문에 타격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런 비용을 따로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가면 나가는 거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달은 돈이 되게 많이 남는 것 같고 어떤 달은 돈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연간 결제 비용들이 좀 지출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월 고정비, 월마다 나가는 돈입니다. 월세가 일단 2,152불, 한국 돈으로 311만 원이고요. 주차비가 또 195불, 그래서 28만 원 이렇게 나가요. 여기에 이제 물세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하면은 총 2,450불인데 한국 돈으로 350만 원 정도가 주거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애플 클라우드나 또 전기세 따로 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뭐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총 금액은 2,650불. 그래서 383만 원을 월 고정비로 쓰고 있네요. 이 월세가 311만 원이잖아요. 이 금액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학교에서 일하면서 받았던 월급보다 더 비싼 그런 돈이거든요. 와,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는 전세 이자만 내면서 살았는데 그거에 한 10배 이상을 내다 보니까 사실 아직도 좀 믿기지가 않아요. 이 돈이 매달 나가고 있다라는 게 믿기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이 되게 작아요. 스튜디오거든요. 근데도 비쌉니다. 물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조금 더 넓으면서 더 저렴한 아파트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아파트들의 컨디션이 되게 안 좋거든요. 뭐 바퀴벌레가 나온다거나 뭐 쥐가 나온다거나 뭐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저렴한 집에 사는 건데, 제가 미시간에 살 때 이제 그런 거를 한번 경험을 한 이후로는 아파트는 정말 중요하다. 미국에서 아파트는 보안과 모든 뭔가 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아파트를 더 저렴한 곳으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집 크기를 그냥 줄인 거고요. 넓고 관리 안 되는 집에 사는 것보다 작지만 깔끔한 집에 사는 게 전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월세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와, 이게 어떨 때는 남편이랑 막 얘기하면서 그냥 차에서 살까? 뭐 차 개조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월세를 한 1년만 버티면은 몇 천만 원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월 고정비는 총 2,650불 정도 나갑니다. 네 번째는 장보기 비용인데요. 이 유동적인 지출 중에서 아마 장보기 비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총 590불, 한화로 한 85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12번 장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주에 한 두세 번씩 장을 본다는 뜻인데 매번 두세 번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 갔을 때 마트를 두세 군데씩 들리기 때문에 보통 주에 한 번 정도 장을 보는데 그때 한 두세 군데 가는 것 같아요. 코스트코 갔다가 한인마트 갔다가 또 미국마트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네, 장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메릴랜드가 식료품비가 다른 주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게다가 저는 워싱턴 DC 근처 살다 보니까 더 나가는 것 같고 게다가 한인마트를 가잖아요. 그 한인마트가 확실히 돈이 많이 나가요. 뭐 고추장, 된장, 간장 막 이런 것도 비싸고 미국 마트에 비해서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식을 잃을 순 없기 때문에 한식을 먹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죠. 제가 장보기 비용을 줄이려고 장보기 비용 줄이기 꿀팁 막 이런 거 찾아보면은 막 그런 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코스트코 같은 데서 대용량으로 사가지고 막 다 소분을 해서 얼려놓고 하나씩 먹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몇 달을 도전을 했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소분을 해두면 잘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냉동실 들어가는 순간 좀 잊게 되고 먹기 싫어지고 약간 질리게 되는? 한두 번 정도는 괜찮지만 막 4번, 5번에 막 이렇게 먹으면은 제가 좀 질려가지고 안 먹게 되고 결국엔 버리게 되고 막 이래서 그냥 나는 소량으로 조금씩 사서 먹자 이렇게 마인드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고기나 과일, 야채 비용이 조금 더 드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다른 분들은 대체 그 장보기 비용으로 얼마 쓰는지 진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메릴랜드 사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실 수 없을까요? 아니면 DM이라도 대충 어느 정도 쓰는지 아니면 뭐 그게 밝히기가 어렵다면 내가 많이 쓰는 것 같은지 적게 쓰는 것 같은지 막 그런 거 한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제 것만 계속 기준으로 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하면은 너무 다른 주에 있는 분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니까 안 맞더라고요. 네, 아무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용, 외식비. 외식비는 자 봅시다. 492불을 썼네요. 약 71만 원 썼습니다. 생각보다 또 외식 비용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거는 카페랑 뭐 이런 거 다 포함한 비용이긴 한데 외식 비용을 뭐 썼나 보니까 일단 지난달에 쌀국수 4번 먹었습니다. 정말 주 1회로 쭉쭉쭉 먹었고요. 가끔 제가 도시락 못 쌌을 때 아니면은 하루 종일 편집해서 저녁에 뭐 먹을 반찬 없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 좀 시켜 먹었고 외출할 일이 있어서 나갔을 때 그리고 뭐 주말 교회 갔다가 이럴 때 외식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정리하다가 알게 됐는데 제가 썬데이 모닝 빵집 있잖아요. 거기를 3번을 간 거예요. 그래서 총 61불을 썼거든요. 갈 때마다 빵을 한 3개, 4개씩 샀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그 빵 하나당 8,000원이더라고요. 달러로 치면 한 6불 정도 썼는데 6불이라고 하면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8,000원이라고 하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확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빵집 출입을 좀 1회로 줄이던가 네, 한번 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는데 총 비용이 1,000불을 썼어요. 둘이서. 근데 옛날보다 조금 더 쓰는 것 같긴 해요. 먹는 거에. 그래서 이게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내가 좀 욕심이 많아진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세요. 여섯 번째는 생필품이나 좀 필요한 거에 쓴 돈인데 독수 치료랑 뭐 기름값 그리고 뭐 가글, 남편 뭐 스프레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쓴 돈. 이게 총 해서 335불 썼네요. 한 48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기름값이 한 13만 원 정도 나온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쓴 것 같아요. 이 생필품에서 말을 좀 덧붙여보자면 미국에서 저는 세제 같은 거 살 때 좀 비싼 걸 사는 편이에요. 에코 제품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플라스틱 제로 이런 거를 많이 쓰는 편이고 사실 처음에 미국 왔을 때는 그냥 마트에서 제일 싼 거 사서 썼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거기에 막 독성 물질도 많고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랑 그 저렴한 거의 퀄리티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조금 비싸도 에코 프렌들리 제품, 좀 평이 좋고 좀 브랜드가 있는 이런 거를 씁니다. 그래서 너무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저렴해서 좀 의심스러운 약간 그런 거는 좀 피하는 편이에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다이소에서 사도 대기업이랑 콜라보한 제품들 많고 질이 조금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싸면은 너무 질이 낮고 비싸면은 되게 좋고 막 이런 게 차이가 심해가지고 그런 거에 아무래도 좀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7번째, 쇼핑이나 문화 비용. 그러니까 뭔가 꼭 필수적이진 않지만 뭔가 사고 싶어서 샀다. 약간 이런 느낌. 네, 여기에서는 지금 총 240불, 한국 돈 35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그때 1월 달에 하얼빈 영화를 그때 봤었고 남편 가디건 하나 샀어요. 그리고 자동 책칼 같은 거 하나 사고 네, 그랬습니다. 제가 한국이랑 미국에서 쇼핑하는 게 좀 달라진 게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꾸미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옷을 사거나 뭐 액세서리를 사거나 가방 사고 뭐 화장품 막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이 가고 그런 거에 좀 돈을 많이 썼다면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그럴 여력이 많이 없어요. 그럴 여력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주방용품에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나의 노동력을 줄여주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약간 가전제품 이런 거에 눈이 많이 가서 이번에 전동 채칼 산 것도 제가 그 양배추를 이렇게 칼로 써니까 얇게도 안 썰어지고 남편도 이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전동 채칼 한번 사봤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 안 샀을 것 같은데 그냥 쿠팡에서 시켜 먹고 땡 했을 것 같은데 미국에 있으니까 정말 이런 거에 눈이 많이 가고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쇼핑 비용으로 240불을 썼고 2월 달은 이 쇼핑비를 좀 참아가지고 돈을 좀 아껴보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지출 카테고리 다 말씀드렸고요. 이 비용을 총 더한 한 달에 나가는 돈 짠! 이렇습니다. 5,117불, 한국 돈으로 약 74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무서운 거는 1월 달에 사실 특별한 지출이 없었던 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차가 좀 고장이 난다거나 아니면 뭐 치과를 가서 뭐 치료를 받는다거나 막 이러면은 400불, 500불 금방 붙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하려면은 이게 별일 없는 달에 돈을 좀 모아놓고 별일 있는 달에 몰아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모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무탈하게 보내길 바라면서 네, 돈을 좀 더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주부로서 좋은 소식은 2월 달이 28일까지밖에 없다라는 점. 네, 한 달 월급은 어차피 똑같은데 28일, 31일을 쓰면은 3일 더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28일, 네, 2월 달 이때가 좀 돈 모으기 좋은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번 네, 절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이렇게 2025년 버전 미국 사는 2인 가정의 가계부를 한번 털어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좀 팁이 있으시다면 또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에 가계부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꼭 해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